일단 저희가 앞서 버스 파업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좀 철도 파업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한 철도 노선이죠. 고속철도인 KTX 노선이 있는데 사실 이 노선 파업이 좀 장기화되면서 사실 시민들이 좀 많이 불편들을 좀 겪으셨어요. 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죠. 작년 10월부터였던 것 같은데 철도 파업할 때 일부 노선 멈췄죠. 근데 전체적으로 다 정지가 된 건 아니었어요. 그래서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어요. 철도를 이용하면서. 네, 일단 뭐 당시 보니까 이제 KTX 파업 문제를 가지고 사실 뭐 불편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뭐 문제점들을 좀 노출을 시켰는데 또 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셨었어요. 뭐 이거는 뭐 피부로 느끼는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수도권처럼 뭐 이런 이렇게 뭐 지하철을 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KTX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, 사실. 근데 또 불안하기는 불안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약을 해놓고 예약에 이게 파급장이 뜨거든요. 맞아요. 사전에 미리 예약한 그 열차가 운행을 하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. 이렇게 떠요. 그래서 불안했죠, 사실. 이게 당시에 이제 파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들이 분명히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? SRT 통합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. SRT 통합. 네네. 뭐 일단 뭐 기본적인 거로 얘기를 하자면 뭐 사람 수를 늘려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배경에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임금 인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. 여러 가지가. 이게 보니까 지난 3월에도 총파업을 원래 하려고 했었다가 취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보니까 그 작년에 파업을 했을 때 이제 인력 충원, 그 인건비 인상, 아까 말씀하셨던 SRT 통합 이 부분을 이제 요구했었는데 인건비와 운영 방안 이런 것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됐더라고요. 근데 인력 충원 규모가 이제 사측이 노사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파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 이 상황에서 파업을 하면 이제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.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본 거네요. 그래서 본인들도. 그렇죠. 이제 KTX SRT가 생기면서 사실 수요가 그만큼 또 나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맞게 또 인원을 재배치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런데다가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지금 와버리니까 이게 KTX 그리고 뭐 철도 전체가 지금 사실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. 예. 이게 운송 수익이 근데 보니까 한 36억 정도가 떨어졌다 그러네요. 이번 코로나 때문에. 네. 이게 크다고 봐야 될까요? 대합실이 한산해요. 그 지난 뭐 3월 한 달만 하더라도 광주 송정역 기준으로 보니까 13만 5천 명 정도가 승하차 했다고 해요. 근데 전년 대비해 보니까 거의 한 60%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60%. 예, 그러니까 작년 한 3월에는 한 32만 정도가 승하차를 했는데 완전 반토막 난 셈이 된 거죠.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승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제 차를 이용해서 집을 왔다 갔다 하지만 직접 가지만 해도 사실은 저도 KTX를 매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사실 저도 VIP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뭐 마일리지. 네, 마일리지도 많이 쌓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연간 뭐 무료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받고 있는데 2월 말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들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차를 계속 몰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이 꺼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괜히 대중교통 잘못 탔다가 뭐 그 안에 확진자라도 두고 있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이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럼에도 이제 열차 운행 횟수는 크게 줄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KTX가 이제 워낙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다 보니 승객들이 따닥따닥 앉지 않고 이제 떨어져서 앉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횟수를 줄여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여 앉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한 편 정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. 네, 크게는 줄이지 않고 그래도 민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철도가 민영화가 됐다.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노선을 축소하고 운행 횟수를 축소하고 그랬을 텐데 그나마
국가가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폐해는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제 창측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자유석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하네요. 근데 사실 뭐 이제 앞서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SRT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 아닌가요, 사실? 그렇죠. 사실 뭐 철도나 항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 시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가 시설을 빌려 쓰는 거고 그 SRT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깔려 있는 그 국가가 깔아놓은 거를 빌려서 쓰기는 쓸 겁니다 아마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감안해서 이런 비상사태나 국가 비상사태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직면했을 때 그 아까 그 꿀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훨씬 더 KTX가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좀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SRT도 이런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부분까지 된다면 서비스의 질도 좋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.